대서장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 조대제 도부에 대한 답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편지에 근기가 둔한 사람이 아직 철저히 깨닫지 못했다면 우선 깨달음의 종자를 마음밭에 심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비록 흔한 말이긴 하나 또한 대단히 깊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지 긍정하는 마음만 갖추면 속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거사님이 대선사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나 봐요. 근기가 둔한 사람이 아직 철저히 깨닫지 못했다면 우선 깨달음의 종자를 마음밭에 심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생각으로는 못 깨닫습니다. 말은 뭐 대선사는 비록 흔한 말이긴 하나, 뭐 이래 이 말은 비록 흔한 말이긴 하나,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어떤 이 깨달음의 종자를 마음밭에 심는다라고 하는 거는 발심인데, 이 공부에 뜻을 둬야 된다, 뭐 이런 발심인데, 틀린 말이 아닌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는 못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아는 채 하는 생각이거든요. 자기는 근기가 둔하다. 근기가 둔한 사람이면은 뭐 곧장 깨달을 수는 없으니까 발심을 하고 있어 봐야 된다. 뭐 이런 아는 채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알매 일이지. 그러니까 이 참 말은 좋은데 이거를 정말 알무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깨닫겠다는 소리거든. 이건 이제 합리화하는 말이거든요. 정말로 깨닫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러면은 뭐 자기가 근기가 둔한지 강한지 뭐 상근기인지 중근기인지 하근기인지 사실은 그런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내 배고픔이 뭐 상인지 중인지 한지 이걸 따지고 있는 건 배가 덜 고픈 사람이 따지는 거지. 정말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 말고는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는 것처럼 자기가 근기가 둔한지 둔하지 않은지도 뭐 사실을 자기는 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그걸 뭐 우리가 잴 수도 없고 뭐 무게로 달 수도 없고, 정말 이거는 이제 합리화죠, 합리화. 말은 이뻐요. 깨달음의 종자를 마음밭에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말은 이쁜데 이런 이쁜 말 가지고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는 분들은 이미 이 깨달음의 어떤 종자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밭에 심고 있어요. 또 심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의 진짜 이 뜻이나 원하고는 멀어져 버린 겁니다. 벌써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뭐 대선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다 변명이다라고 하는, 변명밖에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흔한 말이긴 하지만 또한 대단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옳은 말이어서가 아니고 이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으로 이해한 만큼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깨달음의 이 종자를 마음밭에 이렇게 깊이 심어야 된다. 뭐 하여튼 이게 단순히 이제 아직 이 깨달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사실만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마음밭에 깨달음의 종자를 심기만 하면은 뭐 근기가 둔하니 많이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 자기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깨달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런 틈을 줄 때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생각이 왜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3일을 굶어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배가 얼만큼 고픈가 이걸 따지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단지 긍정하는 마음만 갖추면 속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요즘 도를 배우는 선비는 흔히 느리게 해야 할 곳에서는 도리어 급하게 하고 급하게 해야 할 곳에서는 도리어 게으름을 부리며 늦춥니다.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잔소리를 듣는 겁니다. 흔히 느리게 해야 될 곳에서는 급하게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이건 똑같은 말이거든. 이걸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마음밭에 이 씨를 뿌리고 비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이제 이런 말을 자기 식대로 그냥 설렁설렁 알아듣고 빨리 지나쳐 버린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 말의 어떤 이 깊은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줄 알아들었다 그러면 이미 통한 거예요. 이미 통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뭐, 그게 다, 똑같은, 뭐, 여기에서처럼, 똑같은 말은 아니겠지만, 아니다 할지라도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하는 말은 이제 다 알아듣겠는데, 뭐, 이거 하나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본문에서 하는 말을 진짜 다 알아들어서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알고 이해할까요? 실은 자기 식대로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듣고 있는 만큼 알아듣고 있을 텐데 그걸 다 알아듣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본문에서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 그럼 벌써 통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통하지 않고서는 이 본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이 본문도 자꾸 듣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 뭘 하려고, 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뭐 알아채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건 설렁설렁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말이지 하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로 느리게 해야 될 것이거든. 이걸 내가 진짜로 알아듣고 있나? 내가 알아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이지 않나? 좀 거기에서 좀 느리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빨리 알아듣고 지나쳐 버리고 급하게 해야 될 곳에서는 도리어 게으름을 부리다 늦춘다. 급하게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깨닫는 거, 이거 하나 깨닫는 거. 이거 하나 깨닫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처럼 나는 아직 근기가 둔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게으름을 부린다든가, 이제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자기가 게을러서 게으름을 부리는 게 아니다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가니까 게으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건 전부 게으른 겁니다.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왜?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게 견성이거든. 그 생각을 쫓아가면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모습으로 보면은 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간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게 성실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그게 게으른 겁니다. 알아들으려면 그냥 곧장 알아들어야지. 거기서 왜 게으름을 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딱 가르치는데 이걸 곧장 알아들어야지. 이게 세간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마음 공부는. 사실 반대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쫓아서 사는 게 이제 세간인데 그걸 세간이라고 그래요. 오로지 자기가 믿고 따르는 건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저게 옳은 일이다 그럴 때는 그게 옳은 일인 거고 그런 일이다 그러면 그런 일인 거거든.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믿고 의지할 뿐이거든. 근데 그건 마음 공부 입장에서 보면 전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그냥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를 뭐 보거나 듣거나 할 때 그냥 거기에서 곧장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딱 실감이 되고 이거 하나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말을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문에서 하는 이런 말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가르치고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이 실은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그냥 이거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지. 머리는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경험입니다. 경험이 됐을 때 그게 현실이 되는 거거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머릿속에서 추측하고 추정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이 부족함을 느껴, 부족함을.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거 말고 또 새로운 걸 내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러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직접 경험하는 거거든. 직접 경험하는 건 현실이잖아. 우리 세간에서도. 그냥 광주에서 우리가 이 서울을 이렇게 뭐 지도 보거나 TV를 보면서 서울을 그릴 수 있다니까. 지하철은 어떻게 타고 몇 호선을 타야 거기에 도착하고 시간은 얼마 걸리고 할 수 있어요. 그건 현실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비유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직접 지하철을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현실이거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추측이거나 이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지, 현실. 오로지 경험이에요. 그걸 우리가 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통한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통해. 그냥. 뭐 이거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알아서 그러는 게 아는 건 없어요. 어떻게 알아? 그냥 이겁니다. 뭘 알아? 뭐를 이거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이겁니다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여기에 통한단 말이야. 말은 안 돼. 뭔데 뭐가 아니야. 그냥 통하는 거지. 이유 없이, 뜻 없이, 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통하는 거지.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그냥 딱 이 하나에 통하는 거예요. 하나에. 그냥 딱 이 하나에만 통하는 거예요. 방거사가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독사가 배 잠뱅이 속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어떤 때인지 종사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아마 방거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방거사는 이제 이 육조 스님의 제자였던 청원 행사, 청원 행사의 제자인 이제 석두 희천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육조하고 족보를 따지면은 제가 이 선을 얘기할 때는 가끔 이런 족보 얘기를 해요. 따지면은 한 증손자 정도 돼요. 육조 해능 스님의 증손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 석도이천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 방거사가 그러니까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거사한테 이제 어느 스님이 공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방거사가 그 스님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 독사가 잠뱅이 속으로 이 배잠뱅이라고 여기 글자는 배잠방이라고 쓰여 있는데 저 어릴 때 이제 잠뱅이라고 그랬어요. 잠뱅이. 근데 이 배는 삼배로 만들어진
오시니까 배 잠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삼배로 만들어진 뭐 잠뱅이는 보통 이제 우리 지금으로 치면 바지를 얘기합니다. 바지를. 그러니까 이 입고 있는 바지 속으로 독사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어떤 때인지 한번 종사 이 선지식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대로 물었겠지. 선지식을 쫓아가서 뭐 마조한테 묻든지 석도 이천한테 묻든지 이렇게 물었겠죠. 독사가 문득 이 바지 속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겠지. 예. 시골에 살다 보면 독사까지는 아니어도 쥐가 바지 속으로 들어와서 막 그런 적은 있어요. 아마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실감이 날 거예요. 제 이 이야기가. 진짜 그런 일이 있거든. 그때는 뭐, 이 방에도 쥐가 돌아다녔으니까, 천정에도 돌아다녔죠. 바닥에도 돌아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예, 예, 자기 전에는 쥐를 쫓아내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불 켜면은 막, 그냥 어디 막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다가 정말 바지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은 그런 상황이야. 이런 때가 어떤 때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독사가 바지 속으로 들어왔을 때가 어떤 때냐. 어제 일도 오늘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전생, 후생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주고, 다른 걸로. 그러면 제가 얘기해야 되잖아, 이거. 아니, 좀 이 내용 이렇게, 아니, 방가사가 이 말을 이렇게 했다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뭔 얘기가 있으셔야지. 왜 저한테 다 미루어? 예? 어디, 뭐, 연결되는 내용인지 모르니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일도 오늘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전생 후생으로 멀리 떨어진 일을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금생에 밝게 통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부처도 의심하지 말고 조사도 의심하지 말고 삶도 의심하지 말고 죽음도 의심하지 말고 모름지기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뜻을 갖추어 순간순간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지속해 가고도 아직 밝게 통하지 못할 때에야 비로소 근기가 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곧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둔근기라서 금생에는 끝마칠 수 없으니 우선 부처의 종자를 심어 인연이나 맺어 놓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이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생에서는 못 깨닫고 다음 생에 깨닫기 위해서 이 생에서는 뭐 수행을 한다든가 부처님 뭐 예불을 한다든가 뭐 공덕을 닦는다든가 이래서 이제 다음 생에 뭐 스님으로 태어나거나 수행자로 태어나서 깨달아야 되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뭐 요즘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뭐 20년 전 이때 막 이렇게 수행해서 깨달으려고 할 때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스님들 꽤 만났어요. 그때 들을 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죠. 그때 들을 때도 조금 안 맞는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아니, 다음 생에 뭔 다음 생에 이 생에 깨달아야지. 뭐 이런 느낌은 저는 있었거든요. 아니, 제가 그러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 생에 나는 제가 깨달으려고 수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다음 생 논할 때가 아닌데,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깨닫고 싶지 않다는 말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딱 저는 그렇게 들려요. 다음 생을 얘기하는 것은 깨닫고 싶지 않은 거야.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번 생에는 못 깨달으니까 하고, 이번 생에 깨닫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말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또 똑같은 말인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번 생에 먹기 틀렸고
다음 생에나 부잣집에 태어나서 마음껏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건 지금 배가 덜 고픈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간에서도 호사가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아직 자기 일이 아닌 거야, 이게. 부처님 공부든 마음 공부든 이게 자기 일이 아닌 거야.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그냥 이렇게 살고 뭐 이 정도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당연히 못 하죠. 어떻게 합니까? 세속의 일도 그런 마음으로는 못 해요. 그런 우연을 바라는 마음으로는. 돈 많이 벌으면 좋고 못 벌으면 어쩔 수 없고 몰라 못 버는 거 못 벌었을 때 마음 편하려고 미리 그렇게 장치를 해놓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정말로 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간의 일도 그럴진데 세간을 벗어난 이 출세간의 일은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 사심이라든지 그런 우연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못 깨닫습니다. 정말로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겠구나. 내 삶을 걸고 한번 해볼 만한 공부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고 도가 어렵다는 말은 아니에요. 도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뜻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지. 돈은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도달하기를 바라는 그게 도둑놈심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돈 벌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는 뭐 세간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이니 있을 수 없는 일이면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되게 부드럽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출가한 스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당장 몽둥이로 때려요. 때려서 내쫓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자가 이런 말 하니까 그래도 이제 부드럽게 타일러요. 물론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타일러는 이 말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몽둥이로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말 자체는 되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 예, 전혀 그런 말이 아니죠. 나가지도 않으면서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다 날강도다. 뭐 이런 말이니까. 저는 매번 이 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매일 24시간 가운데 수월함을 조금씩 느끼는 것이 바로 불법을 배워서 힘을 얻는 것이다. 스스로 힘을 얻는 것은 남이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집어내어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행자가 도명상자, 노행자는 육조 해능 스님이에요. 출가하기 전에 행자로 있었잖아요. 노행자가 도명상자에게 그대가 만약 자기의 본래 면목을 돌이켜 비추어 본다면 비밀한 뜻은 전부 그대 자신에게 있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밀한 뜻은 곧 일상생활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며 힘을 얻는 것은 곧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세간의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들었다 놓았다 끝없이 반복하면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평소의 생활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것들과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반야의 지혜와는 아득한 옛날부터 맺은 인연이 얕기 때문에 잠시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하나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아득한 옛날부터 세간의 변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 얕고 반야와 맺은 인연이 깊다면 이해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만 깊은 곳은 얕게 하시고 얕은 것은 깊게 하시며 낯선 것은 익숙하게 하시고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십시오. 참 친절하게도 이렇게 친절하게도 말씀을 해 놓으셨네. 이렇게 참 세간의 잡다한 일들의 생각을 빼앗길 때마다 애써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곳에서 화두만 살살 놀리십시오.
그러면 무한한 힘을 덜게 될 것이면 또한 무한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공께서는 다만 이와 같이 버티고 계시되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문득 저절로 깨달을 것입니다. 이참정이 추측하기를 매일 서로 만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바둑을 두는 일 이외에 그분과 더불어 이 일을 말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저 바둑을 두고 이 일을 말한 적이 없다면 다만 흰돌과 검은돌이 아직 나눠지지 않은 곳에서 바둑판을 치켜들어 바둑알을 쓸어버리고 도리어 그에게 물어서 저 한 수를 받아내십시오. 만약 받아내지 못한다면 참으로 근기가 둔한 사람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끝까지 방거사가 독사가 이 바지 속으로 들어올 때가 어느 때인지 종사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야기는 안 했는데 물론 뭐 안 한 건 아니에요. 다 했어요. 했는데 뭐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겠죠. 뭐 똑같은 말이잖아요. 독사가 자기 바지 속으로 들어오면은 뭐 지금 죽을지 1초 뒤에 죽을지 하기야 이 독사 이 닉네임 중에 3.5인가? 아니다. 7걸음이니까 7.4 있다. 7.4. 7.4. 그게 이 진짜 이름은 까치살모사인데 우리나라에 이 독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산에 살아가지고 독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독사는 그래야 제가 안 물리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독사가 어떤 게 있나 하고 이제 유심히 책에서도 찾아보고 산에 다닐 때 뱀을 만나면 유심히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 종류가 있어요. 가장 흔히 보는 독사는 쇠살무사라고 가장 많아요. 개체수가. 그리고 두 번째가 그냥 살모사, 세 번째가 까치살모사인데 까치살모사는 피부가 우리 까치 보면은 이 검정색, 흰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까치살모사라고 그러는데 걔한테 물리면 7걸음 딱 걷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7.4라고 하더라고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독사여도 그 문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지가 강한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상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는지 직접 산에서 실물을 보면 위협감을 느껴요. 구렁이나 이 독 없는 애들 우리 인식이 그래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까치살모사인지 몰랐을 때도 딱 보면 위협감을 느꼈거든. 그래서 제가 또 살모사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뭐 이 세간에서도 그럴 수 있죠. 가진 게 많거나 뭐 이럴 때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잖아요. 이 세간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자기 삶의 이 모든 어떤 고민이나 문제나 뭐 이런 게 다 해결이 돼가지고 더 이상 뭐에 걸릴 것도 없고 뭐 쭈그러들 일도 없고 이러면은 당연히 모습이 위협감은 아니더라도 당당할 거잖아요. 어디에서 꿀리질 않으니까. 어떤 뭐 열등감이라든지 또는 우월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내 삶이 만족스러운데? 내 삶이 만족스러운데 뭐 누구한테 꿀리겠습니까? 가끔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래도 이제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물어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물어봐. 자기 친구가 이번에 뭐 주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살짝 배가 아프대요. 선생님 배 안 아프냐고 그래. 잘된 일인데 왜 배가 아픕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이래요, 제가. 또 뭐 어느 친구는 뭐 이번에 뭐 아들이 뭐 의대 합격해가지고 그러는데 자기 아들은 뭐 그런데 그럴 때 조금 이렇게 조금 배 안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봐. 비슷하게.
어이, 그 친구분 아들이 의대 합격했으면 참 축하해 줄 일 아닙니까? 제가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로부터 전혀 그런 게 없어. 예, 세간의 어떤 그런 일, 뭐 세상 사람들이 잘 됐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우리 집은 이런 게 없다니까. 내가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지. 뭐 열등감이라든지 우월감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지.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무슨 열등감이 생기겠습니까? 우월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된 일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안 된 일에 대해서는 참 안 돼서 마음 아프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드는 거지. 근데 내가 밉고 원망하는 사람이 뭔 일이 잘 안 됐어.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간은 그래요. 세간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뭐 이렇게 이 불만족스러울 것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고 뭐 꿀릴 것도 없고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당당한 거지. 그 당당함을 내세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김이 없다고 구김이 그러면 까치 살무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놈은 저한테 강력한 독이 있으니까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바지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거든.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이 말을 끌어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아무리 생각으로 죽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눈앞에 딱 현실감 있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뭐 죽음만 그러겠습니까? 늙음도 그래요, 늙음도. 현실감 있게 딱 안 다가와요. 생각이 자기를 속이죠. 생각은 늘 자기를 속입니다. 뭐 그것도 맞긴 맞아.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60이다 그러면 아 젊을 때네 이러거든. 옛날 같으면 60이다 그러면은 엄청 나이 든 걸고 늙은 거죠. 근데 그런 점도 있긴 있지만 생각은 자기를 항상 속여요. 절대 60이다고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 안 해. 80, 90이어도 그럴 거예요. 제가 80, 90까지는 안 살아봐가지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실은. 내가 정말로 이 죽기 전에 이거 하나 깨닫고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뭐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에서 100% 그렇게가 잘 안 돼요. 진심이 잘 안 돼. 항상 여유를 남겨, 여유를. 근데 실제로 그런 여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 당장 깨달을 거예요. 진짜로. 내가 지금 못 깨달으면 깨달을 기회가 앞으로 뭐 1초도 없어. 이런 마음이 진심이다. 그러면 어떻게 못 깨달아, 이거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 당장 깨달아 버릴 거예요, 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거를 이제 선에서는 금강권 율곡봉, 뭐 은산 철벽 이런 식으로 뭐 현의 살수, 뭐 백적간두 진일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이거를 어찌할 겁니까? 독사가 바지 속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잖아. 이걸 털어내려고 하면은 내가 움직여서 얘가 놀래서 물어버릴 수도 있고. 그걸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 가만히 있는다고 얘가 안 물을, 나를 안 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 그런 믿음이 없어. 그냥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털어낼 수도 없고.
하여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저하고는 달리 해놓은 겁니다. 어제 일도 오늘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전생 후생으로 멀리 떨어진 일을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정말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당장 깨닫지 않으면은 뭐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어제도 법문 들었는데 어제는 못 깨달았지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아마 어제 뭐 법문 듣고 못 깨달은 건 까마득히 잊어먹어가지고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냥 지금 이겁니다 하는데 지금 이거를 못 깨닫고 있는 그거 말고는 뭐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을 법문 들었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건 뭐 지금 여유가 많은 거야, 지금. 오히려 반대잖아. 1년을 들어서 못 깨달았다. 그러면은 반대로 돼야 될 거 아니야, 반대로. 그 1년 들어서 못 깨달은 게 원인 이유가 돼가지고 지금 당장 깨달아야 될 이유가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보통 생각은 안 그래요. 생각은 그렇게 안 흘러갑니다. 3년을 했는데 안 돼? 그럼 포기해야 돼. 이렇게 가버려요, 생각은. 세간에서도 그러죠. 반드시 금생에 밝게 통하고자 한다면 부처도 의심하지 말고 조사도 의심하지 말고 삶도 의심하지 말고 죽음도 의심하지 말고 무름직이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뜻을 갖추어 순간순간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다른 말 없어요. 정말로 이걸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 뭐 앞뒤 생각하지 마시고 왜 어째서 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냥 여기에 통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그 뜻만 그 원만 그 믿음만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저 이제 수행할 때 이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 된다. 이 말이 참 저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머리에 불 붙은 사람처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머리로는 그려져, 머리로는. 머리로는 그림이 당장 그려져요. 이렇게 머리 불 붙는 만화나 뭐 이런 데서 머리 불 붙는 그런 그림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려지는데 내 마음은 절대 그렇게 안 돼. 뭐 앉아 있어 보면은 그 심정이 안 돼요. 그냥 온갖 잡생각만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그때 이제 가나서나 할 때인데 앉아서 온갖 생각이 뭐 법문 들으시면서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온갖 생각이 저 혼자 왔다 갔다 잡생각들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잡생각이라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생각이 뭐 잡생각이 있고 뭐 다른 생각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다 똑같은 생각이지. 이 생각이든 저 생각이든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쨌든 뭐 이걸 깨닫겠다라고 하는 이 뜻, 뭐 이 생각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온갖 이 생각 저 생각 뭐 상상도 못했던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머리에 불 붙은 듯이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왜 안 되냐 나는. 뭐 그런 걸로 많이 스스로를 자책도 하고 저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 우리 몸은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고 피부로 느껴지고 이 생각하는 게 그냥 온갖 그냥 뭘 보면은 그 보는 데서 생각이 일어나고 들으면 들은 데서 일어나고 또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눈 떠 있을 때 한 생각만 내가 깨달아야 되지 한 이 생각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근데 그렇게 해야 깨달아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 이랬지. 근데 죽으라고 이 불붙은 듯이 이 한 생각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법회에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겨우 해봐야 뭐 해봐야 이래서 미안합니다. 그냥 제가 좀 과장해서 하는 말이니까 들으세요. 해봐야 장례식 3일이에요, 3일. 그 3일 동안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그 슬픔만 있습니까? 그 감정만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친구들 조문 오면 또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니라고 그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냥 까마득히 있고 그냥 얘기하다가 그 시간 보내고 그렇게 되거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나쁜 게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억지로 만들지 마시라. 자기 생각을. 그냥 이 깨닫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은 반드시 깨달아집니다. 그 뜻만 놓치지 않으시면은. 근데 그 뜻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은 자기를 이 마음 스스로를 이 찾는 여행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면 내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머물고 또 거기에 취하고 그거를 옳다고 여기고 믿고 의지해서 쫓아다닌다 하더라도 이 마음 스스로는 이 마음 스스로를 찾는 이 여행을 우리가 이 죽는 동안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이 믿음이 좀 있으셔야 돼. 절대 멈추질 않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 마음을 찾는 이거를 기다립니다. 기다려줘요.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이 믿음이 좀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라는 거야. 걔들은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늘 그런 애들이야. 걔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거 붙들고 씨름하실 필요가 없어.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 안 많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걸 깨닫기에는 뜻이 부족합니다. 뜻 안 부족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당연히 부족하지.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본래 마음은 전혀 그런 생각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에 동조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은. 그러니까 얘는 뭐 더 커지고 줄어드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뜻만 잃지 마시고 뜻만 잃지 않고 그냥 이런 법문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저기도 모르게 그냥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는 때가 있거든. 여기 딱 통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결정적인 믿음, 결정적인 뜻,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표현을 해놨어요.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막 그렇게 급하게 그런 뜻을 내고 의지를 내고 해서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뭐 언젠가는 깨달아지겠지 하고 그렇게 이 생각으로 또 그런 여유를 가지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늘 그냥 지금 당장 깨달아야지. 이걸 미뤄야 될 이유가 일도 없지.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지금 다 이렇게 분명한 건데. 자기만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생각을 쫓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이 법은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이와 같이 지속해 가고도 아직 밝게 통하지 못할 때에야 비로소 근기가 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곧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둔근기라서 금생에는 아까 이거는 했죠. 세간에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들었다 놓았다 끝없이 반복하면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평소의 생활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것들과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뭐 자세히 이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해요. 어쩔 수 없이. 왜 이렇게 분별망상을 합니까? 뭐 원래 다 깨달아 있다면서 왜 이렇게 분별망상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줍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든가, 뭐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생각이 아니다 하더라도, 공부하시면서 이 세간에서 자기가 겪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 그거를 끝없이 자기는 반복한다는 생각이 없지. 근데 끝없이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찾아옵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저도 이런 말 해요. 여기서는 아득한 옛날부터 그것들과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일을 보면은 힘들어요. 그냥 회로가 자동 회로가 돼버린 거야. 늘 그렇게 생각해왔으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못났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지,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건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아득한 옛날부터. 내가 기억하지 못한 때부터 늘 그렇게 생각해왔어. 왠지는 몰라. 왠지는 몰라요. 뭐 똑같은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비슷한 일을 경험을 했을 때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 왜 다를까요?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온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다 자기 생각이죠. 그 두 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깨달음은. 자기가 경험하는 그 일은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거든. 그냥 그 일이거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은 자기 생각일 뿐이고 그 일은 그 일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아득한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 뿌리가 깊어졌어.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일을 경험을 하면은 당연히 그 방식으로만 대응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불편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이제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어쩌지 하다가 이제 마음 공부까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발길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뜻을 내서 뭐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또 세간에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이 예전 방식대로 돌아가요. 왜?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 그리고 이 마음 공부는 낯설어요.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뭐 이런 뭐 이름들, 개념들 되게 낯설잖아요. 갑자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책상에나 두드리고 손가락에나 세우고 낯설죠. 안 들려요, 안 들려. 뭐 외로움, 힘겨움, 눈물, 아픔, 즐거움, 뭐 만족 이런 말은 잘 들리지. 그 다 세간의 언어니까. 근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안 들려. 그건 아직 여기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익숙해져 있지 않냐? 아득한 옛날부터 이것과 인연은 얕기 때문이다. 뭐 아득한 옛날로 갈 것도 없어요. 이런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과학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양자역학 얘기하는 거하고 저 양자역학이 뭔지 모릅니다.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빛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거는 뭐 읽거나 들어서 뭐 대충 뭐 그런 말인가 보다는 알지만은 그 여전히 그냥 그것도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지. 저는 그 원리를 제가 안다는 느낌이 없어요. 아무리 책을 읽고 들어도.
빛의 전자를 쏜다는데 빛의 전자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실험을 직접 그렇게 했답니다. 과학자 그 사람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몰라 제가. 빛의 전자만 쏘았다는 거예요. 빛의 전자만 쏜다는 게 뭔 말인지 압니까? 예, 과학자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뭔가가 있겠지. 저희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지. 전자만 쏘는 게 어떤 건지를. 예,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더라고. 예, 전자만 쏘면은 뭐 그런 말이에요.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어떤 이 관으로 된 걸로 쏜대요. 그리고 관에 여기를 지날 때는 입자래요. 전자라는 입자래. 근데 그걸 지나고 사람이 관찰을 이제 지나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전자를 눈으로. 예, 조금 해서 이 전자라는 걸 볼 수는 없지만 그걸 빛을 볼 수는 있잖아. 근데 보면은 얘가 빛이라고 하는 이 파동이 된다는 거야. 그게 뭔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난 뭐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뭐 입자하고 파동을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어 이거를.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있다니까. 과학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지. 왜? 그거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간단해. 뭐 이유를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니, 우리 생각은, 느낌이나 감정은, 지금까지 이 경험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익숙한 쪽에 가서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이 감정, 느낌은. 낯선 거는 나이 들수록 더 그럽니다. 나이 들수록 낯선 거는 불편해요. 뭐 10대, 20대 때나 낯선 걸 저게 뭐지 하고 알아보려고 막 도전도 하고 막 이러는 거지. 마음 공부도 그런 면이 있어요. 낯설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당연히 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생각으로는 그래도 좀 내가 알아듣는 뭐 이런 거를 찾아 나서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정말로 깨닫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으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따지지 마시고, 오로지 그냥 깨닫겠다는 그 뜻, 그 원 하나 가지고 그냥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는 것은 뭐 자기가 머리로 막 어찌 하려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낯설고 안 들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간의 잡다한 일들의 생각을 빼앗길 때마다 애써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곳에서 화두만 살살 뭐, 이런 것도, 네, 글로만 읽으면 이제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한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간에서 평생을 살아서 거기에 익숙해요. 그러기 때문에 눈 떠서 하루를 살 때 이런저런 일들에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거를 그런 거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믿으면 돼. 우리 본래 마음은 한 번도 자기를 찾는 여행을 멈추지 않는다. 이거는 누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본래 마음을 믿는 거예요.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뜻만, 그 믿음만 있다 그러면은 생각, 느낀 감정이 뭐 이리저리 생기고 사라지고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통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과 원은 멈춰지지가 않아. 그건 생각이 하는 게 아니니까. 알미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이 하는 거거든. 우리 마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하는 거면 그걸 마음 공부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있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찾아가는 뭐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필요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건 다 이 마음 공부에서는 방해만 됩니다. 방해만. 장애만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야. 나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듣기가 힘들죠. 그렇죠. 뭐 당연히 알아듣기 힘들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비유를 하자면 물이 흐를 때는요. 물 스스로가 흐르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는 바람 스스로가 부는 거예요. 해가 뜰 때는요. 해 스스로가 뜨는 거지. 해가 뭐 다른 거에 도움받아서 뜹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은 마음 스스로가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마음 스스로가. 그 활발하게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 근데 단지 해나 바람이나 또는 물일처럼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살아있는지 활동을 하는지 마음이 뭔지 그걸 우리 생각으로 모를 뿐이야.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 우리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우리 피부로, 우리 생각으로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온 천지에,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늘 이렇게 드러나 있고 실현돼 있거든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부족할 수가 없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이 마음의 어떤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습, 소리, 색깔, 뭐 느낌, 감정, 생각이 따로 있다. 그러면 아무리 이걸 딱 하나로 맞추려고 해도 어딘가는 틈이 있고 어딘가는 차이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어느 선사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이 칼끝과 칼끝이 딱 만난다. 칼끝과 칼끝은 만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0입니다. 0. 어떻게 만나? 내가 칼 하나 들고 있고 저 사람이 하나 들고 있어. 그것도 긴 칼이 있잖아요. 우리 전쟁할 때 쓰는 칼. 이 점 하나보다도 적은 끝과 끝이 딱 만나서 틈없이 하나가 된다. 그건 뭐 확률 없을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그러면 절대 틈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안 되면 우리는 늘 거기에서 불만족을 느끼고 뭔가 부족을 느끼게 돼 있거든. 우리가 불만족을 느끼고 부족을 느끼는 건 뭐예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뭔가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과 딱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 근데 이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모습, 소리, 색깔, 느낌, 감정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분별 속에서만 살 때는 그냥 이걸 사물이다, 시계다, 컵이다, 죽비다, 책상이다, 이건 소리다, 이건 손가락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름을 붙여 놓은 거고, 이걸 소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전부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고 찾고 싶고 구하고 싶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모습들이에요. 모습들. 마음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흘러요. 마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따로 찾지 마세요. 따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모습이 없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영성을 발휘하고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마음을 찾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못 찾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벗어나 있고 우리 영성을 벗어나 있고 우리 지혜를 벗어나 있어요. 늘 그냥 스스로 존재할 뿐입니다. 온갖 모습으로 온갖 색깔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고 우주라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로 마음은 자기를 지금도 아득한 과거로부터 지금도 자기를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겁니다. 그러는 거 이겁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일이에요.